60대 이후에도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 이유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처음엔 좋더라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 보고 친구들 만나 커피 마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한테 목표가 없구나.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 갔다가 포스터 하나를 봤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자격증 과정이라고 크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야 했는데 궁금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르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그런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날 저는 등록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이었어요. 왜 60대가 자격증을 따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나이 들어서까지 공부를 하는 걸까요? 제가 3개월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같은 반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명이 한 반이었는데 나이대가 58세부터 72세까지 다양했어요. 첫 번째 이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그래요. 국민연금 받고 퇴직금 조금씩 쓰고 있지만 불안해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반에 계셨던 박순자 씨, 71살이셨어요.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 병원비 때문에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월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대요. 우리 나이에 이 정도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맞는 말씀이셨어요. 일반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낮고 몸도 힘들고 무엇보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은 오히려 연륜이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느낀 것처럼 삶의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 설레더라고요. 내일 수업이네. 오늘 배운 거 복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갔어요. 교재 보면서 공부하고 모르는 거 찾아보고. 어렸을 때 학창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처럼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회적 관계가 생깁니다. 솔직히 퇴직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가족들은 자식들은 자기 일 바쁘고 손주들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반에 가니까 저처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시험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지금도 그때 반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등산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가장 많이 딸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겠죠. 제가 복지관 선생님한테 들은 통계가 있어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 1위가 뭘까요?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명확해요. 첫째, 배우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저처럼 학력이 높지 않아도 전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딸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없이 합격했습니다. 둘째, 기간이 짧아요.
이론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160시간이면 됩니다. 대략 한두 달이면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 몇 년씩 공부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일자리가 넘쳐나요. 저는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일 시작했어요. 우리 반 동기들도 거의 다 취업했고요. 그리고 이 일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남의 몸 씻겨드리고 화장실 일 도와드리는 게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보람찹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 제 손 꼭 잡으실 때, 제가 가고 나면 하루 종일 제 이야기를 하신다고 가족분들이 전해줄 때, 이런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이 따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이건 좀 더 전문적이에요. 대학을 나오신 분들 또는 온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도전하세요. 우리 동네 복지관 관장님이 69살에 사회복지사 2급 따셨어요. 원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퇴직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2년 동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따셨죠. 지금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기획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정말 활기차게 일하세요. 제가 봐도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세 번째는 조경기능사, 산림치유지도사, 이런 자연 관련 자격증들이에요. 이건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김철수 씨 65살인데 작년에 조경기능사 따셨어요. 주말마다 사람들 정원 가꿔주는 일 하시는데 정말 즐거워 보이세요. 내가 만든 정원에서 사람들이 꽃 구경하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산림치유지도사도 인기가 많아요. 숲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명상도 하고 식물 설명도 해주고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는 일이죠. 그런데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첫 수업날 교재를 받았는데 글자가 너무 작더라고요. 돋보기 꺼내서 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큰 글자로 다시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외워야 할 게 많아요. 욕창이 뭔지, 치매 증상이 어떤 건지,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젊었을 때는 한 번 보면 기억났는데 이제는 3번, 4번 봐야 겨우 기억나더라고요. 실습은 더 힘들었어요. 무릎 꿇고 어르신 발 씻겨드리는 연습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일어서질 못했어요. 집에 가서 파스 붙이고 잤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 눈빛이 살아있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처럼요. 힘들어도 좀만 더 해봐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시험 보는 날은 정말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시험 본 게 30년도 더 됐거든요. 손이 떨려서 연필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대학 합격했을 때처럼 기뻤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기뻤을지도 몰라요. 이 나이에 뭔가를 해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제 일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방문 요양 일을 하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 4분을 맡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예전엔 9시, 10시까지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자명종 소리에 벌떡 일어나요. 일할 곳이 있으니까요. 8시에 첫 번째 어르신 댁에 도착합니다. 아침 식사 도와드리고 간단한 청소하고 말벗 되어드리고 그 어르신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일주일 내내 선생님 기다려요. 이 말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껴지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해요. 다들 저처럼 60대 요양보호사들이에요.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어려운 케이스 있으면 조언 주고받고 이게 참 좋아요. 회사 다닐 때처럼 동료애가 생기더라고요. 오후 3시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하긴 한데 개운해요.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였다 이런 느낌이요. 저녁에는 아내랑 산책하고 TV 보고 일찍 자요. 다음 날 또 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월급날. 처음 통장에 돈 들어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년 만에 제 힘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액수가 크진 않아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제 돈이에요. 제가 일해서 번 돈. 아내한테 용돈도 드리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이랑 밥도 사 먹고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자꾸 주눅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전엔 걸음수가 하루 3,000보도 안 되는데 지금은 10,000보는 기본이에요. 혈압도 내려갔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는 분은 드물어요. 뭐 하세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일합니다, 선생님. 요양보호사 일이요.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닐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공부가 될까? 몸이 안 좋은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어요. 저희 반에서 가장 나이 많으셨던 분이 72살이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라고 이분이 첫날 와서 그러셨어요. 나 여기 온 거 잘한 건지 모르겠어. 애들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분이 시험 합격하셨어요. 우리 반에서 성적도 제일 좋으셨고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그랬더니 되더라고.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았어요. 디스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하면서 오히려 좋아졌어요.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물론 무리하면 안 돼요. 제 능력에 맞게 제 페이스대로 일하면 됩니다. 공부가 걱정되신다고요? 요즘은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글씨도 크게 해주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몇 번이고 다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됩니다. 저도 외우기 힘들 때 동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비용이 걱정되신다고요? 요양보호사 교육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면 교육비를 거의 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10만 원 정도만 냈어요. 다른 자격증들도 시니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까운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어떤 자격증 과정이 있는지, 언제 개강하는지 다 알려줘요.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요. 저는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정보를 봤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들렀는데 운명처럼 그 포스터를 보게 됐죠. 두 번째,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요양보호사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평생 식물을 좋아하셨으면 조경 쪽을, 사람들 도와주는 걸 좋아하셨으면 사회복지 쪽을 선택하세요. 관심 있는 분야여야 공부도 재미있고 일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족들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엔 혼자 결정하려고 했어요. 나이 먹고 공부한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용기 내서 가족 모임 때 말했어요. 아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 거야. 다들 응원해줬어요. 딸이 교재 사주겠다고 했고 아들은 인터넷으로 정보 찾아줬어요. 손주는 할아버지 멋있어. 그러더라고요.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훨씬 힘이 나요. 네 번째,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처음부터 자격증 따서 취업까지 한다.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스러워요. 일단 한 달만 다녀보자. 이번 주 수업은 빠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저는 매일 오늘 배운 거 10분만 복습하기 이걸 목표로 했어요. 그랬더니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같이 할 사람을 찾으세요.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친구나 이웃 중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등록하세요. 저는 같은 아파트 사는 분하고 같이 등록했어요. 서로 전화해서 내일 수업이야. 잊지 마 이러면서 챙겨줬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도 중간에 그만뒀을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50살, 60살, 70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저는 68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사람들 만나는 게 기대돼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거울 보는 게 좋아요. 제 눈에 생기가 돌아왔거든요. 이게 다 자격증 하나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도전 때문이에요. 뭔가를 배우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를 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학력이 낮다고, 경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예요. 1년 뒤엔 1년 더 나이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하세요. 복지관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이제 70까지, 80까지 일할 수 있어요. 건강만 허락한다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행복할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 제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의미 있는 매일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예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이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시니어일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